어, 점수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점수가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네, 지금 6월 달이니까 그 정도면 거의 뭐 만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말소 등기. 말소 등기를 좀 보시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때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을구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소멸되겠죠. 소멸되면 저당권도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는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상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 다 없애야 되겠죠. 이거를 없애야 될 겁니다.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하겠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말소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부적법하게 된 등기사항 전부를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하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개념이 있는데 빠진 게 있네. 등기사항의 전부, 요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일부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는 변경, 일부 불일치라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말소 등기예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제로 소멸되었으니까 이 등기 전체가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죠.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뭐라고요?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없애기 때문에 순위번호도 같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없애는 거니까. 따라서 이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언제나 주등기에 의하게 됩니다. 이게 출제가 자주 이루어져요. 전부 언제나 주등기. 이게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말소 등기의 대상이 출제가 됩니다. 원칙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를 등기부에서 살려낼 수는 없어요. 따라서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모든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종류를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도 물을 필요 없습니다. 적법한 이유건 부적법한 이유건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전부 다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냐면 말소 등기는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변제로서 소멸한다면 저당권 등기도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변제로 소멸한 게 아니라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는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그 다음 10억, 그 다음에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말소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위조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이 말소 등기도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등기예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말소를 해보겠습니다. 3번, 2번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를 말소했는데 말소 등기를 말소했다고 해서 을의 저당권이 살아납니까? 즉, 요 선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요 실선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말소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등기합니다. 3번 이렇게 돼 있을 테고 1번 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 설정을 10원 이렇게 등기를 회복시키게 돼요. 즉 말소 등기를 하는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말소 등기라는 건 불필요합니다. 대신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건이에요.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게 뭐냐면 부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실체적 이유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됐건 절차적 이유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됐건 원시적 이유건 후발적 이유건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그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이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요. 요게 자주 출제가 돼요. 예를 들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아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할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을은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병은 이거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겁니다.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 끝났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면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로 존재하는 이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데 문제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그러면 이 병에게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병은 제3자예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따라서 이 말소 등기를 갑과 을이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갑은 법원에 소송 제기하겠죠. 맞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갑 승소 판결이 나왔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요 갑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제 을의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요거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네?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자주 출제됩니다. 판결서를 다 받아보셨으면 좋을 텐데. 판결서에는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주문은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확인한다, 확인 판결. 이행하라, 이행 판결. 한다, 형성 판결. 맞습니까? 이건 법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기록을 할 겁니다.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자 누굽니까? 원고. 누굽니까? 가. 소송을 제기당한 자 누굽니까? 피고. 누굽니까? 을이에요. 이 원고와 피고도 판결문에 적혀 있는데요. 적혀 있는 이유는 요 주문에도 효력이 있죠. 이유에도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효력은 얘네만 있는 겁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얘한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렇죠? 판결의 효력은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제3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때 이때 병의 승낙서 이거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첨부해야 돼? 네, 얘의 승낙서 병에 이거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첨부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주문과 이유에 기록된 내용은 병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승낙서 첨부해야 됩니다.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병에 대해서 또 한 번 소송을 걸어야 돼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요 갑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이때 원고는 갑이 될 테고 피고는 누가 되겠습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나올 거예요. 또 판결서 한 장 이렇게 나올 테고요. 주문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유가 나올 테고 원고는 누굽니까? 가. 피고는 누굽니까? 병이 되는 겁니다. 그 판결서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죠? 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3자의 승낙서, 재판서 등본은 첨부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판결의 효력은 원고, 피고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하나 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을과 병은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럼 여기 물권 행위가 있을 테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변동되겠죠? 그런데 이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실효가 된다고 했죠. 이걸 물권 행위 유인성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물권이 변동이 될 텐데 요거 실효가 되면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 행위와 등기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의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말소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갑이요? 등기부가 이렇게 있다면 소유권 보전 갑에서 1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 명의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겠죠. 그래서 이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갑의 명의가 회복이 됩니다. 순서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이 순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말소될 때, 이 등기가 말소될 때 병은 등기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병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을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거니까
을 명의 등기가 말소될 때는 얘는 먼저 지워진 상태예요.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 갔어? 네, 저기 보시면 이 저당권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무자죠. 그래 말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까?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는 원칙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따라서 말소도 공동신청. 그러면 말소회복도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신청.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죠. 그럼 말소도 단독신청, 말소회복도 단독신청이 원칙입니다. 아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말씀드렸죠. 법원의 촉탁이죠. 그럼 원칙은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고 회복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예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그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가 뭐라고요? 말소 등기. 여기서 키워드는 전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는 안 됩니다. 전부니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2번 말소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 3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당초 원인 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거 제가 등기법 2번째 시간에 아주 강조를 드렸던 건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이거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예요. 이때 요 을은 요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 돈 주고 돈 받고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병은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했겠죠. 채권 양도에 의해서. 그러면 채권이 병에게 양도가 됐으니까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했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할까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것이 변제로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저당권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등기명의가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1의 1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인데요. 요거를 말소하게 되면 여기 지워지겠죠. 여기 지워버리면 분명히 갑은 병에게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요 을의 명의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갑이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살아나니까 갑은 을에게 또 한 번 변제를 해야 된다고 공시가 돼요.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를 말소한다고 했습니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설정 등기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이 될 겁니다. 등기 관리자. 그 다음에 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 나타납니다. 을과 병. 맞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얘를 양도인, 채권 양도인이라고 부르고 얘를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르는데 불이익이 발생한 자 을과 병이 나타났는데 누구를 등기무자라고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고 했죠? 양도인입니까? 양수인입니까? 등기무자는 양수인이라고 했죠. 왜요? 얘는 채권과 저당권을 넘기고 떠나간 자죠.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둘이지만 이때 등기의무자는 우리 판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병이 등기 의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요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면 이건 부기 등기로 구성됐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는 이때는 설정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까?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겁니까? 설정 등기. 설정 등기 말소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면 이전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맞습니까?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양수인이라고 했죠.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법과 등기법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보죠. 어디지? 3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 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았습니까? 맞았죠.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설정 등기. 그러면 부기 등기로 된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4번. 사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 즉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병. 병이 양수인이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라고 했죠. 따라서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병. 을이 아니라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 의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소송을 걸겠죠. 누구를 피고로 삼겠습니까? 병을. 그렇죠. 그래서 병이 피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따로 첨부해야 됩니까? 첨부한다고 했죠. 설명하지 않았나? 어디 갔지? 지웠나? 지웠네. 아, 이거 아닌가? 이거죠. 별도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15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네. 맞죠?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거 기출 지문인데 이건 출제한 놈이 참 나쁜 놈이었어요. 그렇죠. 설정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맞습니까? 근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등기 권리자는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둘. 만약에 원인 무효로 소멸한다면 종전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고 현재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안 나셔요? 아, 안 나시나 보네. 그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더란 겁니다.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이 되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현재 소유자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등기자.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병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줬고 기억나십니까? 또한 이 갑도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거는 뭐였죠?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종전 소유자도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걸 근거로 갑도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변제로 소멸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두 명이 나타납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이거 소멸하겠죠?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거 소멸하겠죠? 그럼 이 등기도 이제 말소가 돼야 될 텐데 이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은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5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겁니다. 이때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누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까?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예요. 그렇죠? 이거 순서가 자꾸 여기까지 요 전에 다시요. 요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이때 요 을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소멸되겠죠. 네. 그러면 병은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따라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 판례는 병은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병은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는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요 갑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종전 소유자 갑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에 근거한 청구권입니까? 이 설정 계약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계약서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자 을은 그 즉시 말소한다 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갑은 우리 판례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게 아니라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저당권 설정되죠. 그런데 하나가 실효가 됐으니까 저당권은 소급해서 소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존재하지. 소멸했으니까 이 등기도 말소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저당권 등기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겁니다. 요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우리 판례는 병에게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이때 종전 소유자 갑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설정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의 등기 권리자는 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설정 계약이 원인 무효에 의해서 말소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시 지문을 보겠습니다. 어딘지 잊어버렸네. 15번에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병과 근저당권 설정자 갑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갑이 아니라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을가 신청해야 되겠죠. 요게 틀린 겁니다. 을가. 그렇죠. 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았습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겁니다. 말소 등기건 말소 회복 등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4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양수인과 신청하는 겁니까? 양도인과 신청하는 겁니까? 양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16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어떻습니까? 권리 등기는 공동 신청의 원칙이 있죠. 따라서 말소도 공동 신청이 원칙일 겁니다. 그렇다면 말소 회복도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회복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독이 틀렸습니다. 2번.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어떤 등기를 말소한다는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아니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습니다. 3번.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병은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번. 지상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가압류채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까 여기 한 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지웠네 또. 지웠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따라서 을은 지상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이 을은 병에게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은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그런데 이것이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로 구성된 이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말소.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등기권리자 갑,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을은 등기의무자.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말소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지문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되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을은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의무자, 갑은 등기권리자,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병명의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말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이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중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다 그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병은 제3자. 이게 말소가 되면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무효가 되니까 말소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디지? 네, 아니다. 틀렸습니다. 5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의미하는 바가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유는 상린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 신청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상린권이니까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2호 위반이에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말소회복 등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돈을 빌릴 겁니다.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전세권을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데 전세권을 하죠. 네. 전세권 말고 지상권. 네. 지상권을 하겠습니다. 지상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얼마로 할까요? 100만 원. 이렇게 할 겁니다. 지료는 100만 원.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지상권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렇게 말소가 됐다면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까? 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서류가 위조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이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소멸됐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가 위조돼서 말소가 됐으니까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거지만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지상권자예요. 자신의 등기 명의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을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등기부에 현출시켜야 되겠죠. 지상권 등기 이렇게 현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현출시킨 등기를 말소가 된 것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 1번 지상권이 말소가 됐는데 회복시키겠다고 공시를 합니다. 그럼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을 이렇게 회복이 돼요. 이게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전부를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료만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지상권은 지료만 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 것은 살아있습니까? 요 지료만 말소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살아있겠죠. 그러면 이 순위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요.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전부를 회복시켜야 돼요.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전부 말소가 됐다면. 순위도 같이 말소가 됐죠. 따라서 여기에 1의 1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때는 주등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가 말소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만.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 순위 번호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소 회복은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등기사항의 전부 일부를 말소가 된 것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이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 이걸 자꾸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것. 두 번째, 말소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대신 말소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로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아니면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죠.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겁니다. 이때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말소시킵니다. 이는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을은 가등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한 이유는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전환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시켜서 말소시켰습니다. 그럼 병은 자신이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몇 순위자입니까? 2순위자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자신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이걸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겠죠. 즉 말소가 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회복 등기를 통해서 을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회복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회복이 될 겁니다. 회복이 될 때 순위도 같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병은 1순위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충분히 빌려줬겠죠. 맞습니까? 근데 2순위자로 밀려나면 병은 뭐가 됩니까? 손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그때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병은 서류가 위조가 돼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승낙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선일 때는 보호를 받죠. 악일 때만 보호를 못 받죠. 그런데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을 몰랐건 알았건 무조건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객관적으로 몇 순위자입니까? 2순위자. 객관적인 순위가 2순위자예요. 2순위가 2순위 상태로 등기부에 표시되는 겁니다. 따라서 몰랐건 알았건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몰랐건 알았건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요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을의 전세권 등기는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1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켰던 이유는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은 지상권 등기를 실행할 텐데 자신은 몇 순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순위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2순위예요. 되셨나요?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걸 확인하면 을은 말소가 된 자신의 등기 명의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 등기에 의해서 을의 1순위 전세권이 살아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회복 등기를 통해서 살아날 텐데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양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 병의 등기가 먼저 말소돼야지만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소가 돼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때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회복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회복 등기할 때는 병의 등기 명의는 이미 등기부에서 지워졌죠. 지워진 상태에서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얘는 말세 대상에 불과하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기억하실 때 건 전부도 들어갔지만 일부도 포함된다는 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2번 가등기 권리자인 갑이 가등기에 의한 봉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 명인이 갑이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말소 회복 등기 할 수 없을까요?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경우만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이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게 아닙니다. 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 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손해 여부, 이익 여부는 전부 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실질적 요 문구가 틀렸습니다. 4번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경우에는 이는 회복 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설명드렸죠? 네. 5번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 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회복 등기를 할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때 손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부적법하게 말소할 때 병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소한 다음에 병에게 저당권 등기 설정해 줬죠. 맞습니까? 그럼 말소 등기 시에는 병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복 등기할 때 병이 존재했죠. 그렇죠.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형식적 판단, 회복 등기 시 기준. 이것도 출제가 되면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가 가등기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지 회복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듣죠? 특이하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순위도 유지가 된다고 했죠?
순위도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적법한 제한 물권 등기를 설정자가 불법 말소한 후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한 물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자이자 등기 권리자이고 당초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종전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고 현재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소유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지문이죠. 직권으로 말소됐다면 회복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직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소되는 방법과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이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15번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회복 등기는 법원의 명령으로 회복 등기가 가능합니까?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신청 등기는 전부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회복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굉장히 쉬운 지문이에요. 논리만 알면. 그래서 명령, 이건 어디에만 나타난다고 했죠? 이의신청 절차. 그 다음에 19번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네, 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은 이걸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해야 되고 맞죠?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등기소에. 4번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등기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등기 실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몇 호 위반, 몇 호 위반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1호 위반, 2호 위반. 기억나실까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 등기와 이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신탁자나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동신청이 될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2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의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맞았을까요? 권리자 기타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죠. 그게 신탁 원부니까 이게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입니다. 이게 강의 등기부로 봐요. 강의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이고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4번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보신 건데 신탁 재산,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병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 말소돼야 되죠. 이 신탁 등기는 실행이 될 때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말소가 될 때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 변경이 이루어질 때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될 테고 5번 등기 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 의무전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 강제 경매 등기, 임의 경매 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신탁 재산은 전부 다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신탁 등기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그랬죠. 신탁자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다만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행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 보시면 이건 전부 다 강제 집행하는 등기예요. 거기 보시면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처분 제한의 등기, 강제 경매 등기, 임의 경매 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수리하겠죠. 왜? 수탁자의 재산이 됐으니까. 그렇죠.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위등기의 촉탁은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21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승인일 때는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공유. 신탁법상의 신탁은 수탁자가 승인일 때 이때는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합유. 왜? 공동의 목적인 신탁의 목적이 있죠. 네.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 경우 하나의 순위 번호를 기록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기억 안 나셔요? 맞았죠? 이거 출제가 됐을 때 다 틀렸어요. 모든 분들이. 맞은 분이 없었습니다. 찍어서도 못 맞췄어요.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반 자르고 수탁자 을 이렇게 등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신탁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이게 주고 이게 종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신탁 등기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요. 왜?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요게 주된 등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는 항상 주등기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 이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겁니다. 판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번호가 달라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니까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주된 등기라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집은 맞습니다.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맞습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네. 4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합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등기한다고 했는데 1번 소유권 보전 가 2번 소유권 이전 여기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그리고 여기 반 잘라서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그리고 신탁 재산이 3분의 3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3분의 2 그걸 여기다가 기록하게 돼요.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이유는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분 이전 등기와 요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야 한다. 맞습니까? 아까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 가 같이 쓰는 거예요. 순위번호를.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이거 기출문제 때 했던 건데. 22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경 등기는 등기의 일부만이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 변경 등기를 통해서 시정한 이후와 이전의 등기에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맞습니까?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고치는 등기니까 변경 전과 변경 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지문 맞고, 소유 형태를 공유해서 합의로, 합의해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이므로 이전 등기를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예전에 했죠. 무슨 등기합니까? 변경 등기한다고 했죠. 했던 건데 이거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안 되시죠? 네? 네.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여기 갑, 을, 병이 셋이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공동소유. 이것도 민법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맞습니까? 이 총유는 갑을병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단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총유입니다. 이때 이 단체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는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이 합의도 지분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도 이렇게 소유해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소유합니다. 그럼 이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유자 간에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이게 바로 공유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합의자 간에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이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 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공유 합의의 차이점은.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 지분이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이 차이가. 공유와 합의는 여기서부터 모든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공유에서 합의로 바꾸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전 등기할 테고,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이에요. 왜요? 주체는 똑같이 갑을병, 여기도 주체는 똑같이 갑을병. 주체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의 목적이 없다가 공동의 목적이 생겼죠. 따라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건 내용의 변경, 따라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왜요? 소유자가 갑을병이 만든 단체로 바뀌는 겁니다.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합의에서 총유로 바뀌는 거. 이것도 주체의 변경입니다. 소유자 갑을에서 갑을병이 만든 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내용의 변경입니까? 갑을병이 만든 단체가 소유하다가 갑을병이 소유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체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건 뭘까요? 갑을병에서 갑을병으로 바뀌니까 주체의 변경 아니죠.
다만 공동의 목적이 있다가 공동의 목적이 없어지니까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갔지? 네, 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변경하는 경우는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걸 총유라고 하죠. 그 구성원들이 합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주체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이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3번,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이 열흘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창설적 공동 저당이 있을 때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5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등기에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에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이거 맞았을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한도로 돈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설정해 주는 건 근저당권이에요. 한도로. 이건 뭡니까? 한도. 이 한도까지는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죠. 이게 뭡니까? 채권 최고액을 얘기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얼마입니까? 10억 원을 한도로.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채권 최고액이 1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하겠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0억에서 15억 한도로 채권 최고액이 늘어났다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은행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경락대금으로부터 10억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가 이제 15억까지 우선 변제를 받게 되죠. 따라서 이때의 등기 관리자는 누굽니까? 을.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갑. 설정자. 그런데 이것이 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7억. 그러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누굽니까?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 설정자. 그렇죠. 네. 등기번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설정자이지만 감액하는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등기 효력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으면 그 자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가 돼요. 이게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등기 효력입니다. 좀 외워두시고요. 2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로 하며 부기등기에 의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추만한다. 아까 보신 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지상권자. 왜? 더 오랫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4번. 합필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맞죠? 네. 토지의 표시는 무엇이 기준이 되니까 지적공부니까 지적공부를 먼저 바꾸는 겁니다. 합병 처분이 일어난 다음에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5번, 4번 보셨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합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이게 틀렸습니다. 24번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죠. 부기등기. 2번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맞습니까? 환매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그 이전 등기는 부기가 될 겁니다. 3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맞죠? 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따라서 승낙이 있으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승낙이 없을 때는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서에 의한다. 맞겠죠? 5번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정답은 5번. 25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등기명인이 개명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개명은 이름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인데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2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등기. 약정등기, 특약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 두 번째. 따라서 부기등기. 등기의 전부가 말소가 된 경우 그때 하는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그래서 이 등기법 중에서 우리 다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인데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기출지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익숙해지시면 등기법은 사실은 좀 쉬운 과목이 돼버려요. 요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